이번 커벤앤들 패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 여기에 돌파가 강하게 나온다. 거래량 동반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한 45,000. 45,000. 네, 45,000달러. 그냥 패턴 값이에요. 시원합니다. 네. 네, 올 상반기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해 비트코인이 강세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드디어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인데요. 과연 비트코인 전망은 어떨까요? 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 마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감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에도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거냐인데, 우선은 하반기 초반 정도는 저는 좀 아직까지 긍정적이게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가을 시즌에는 항상 매 연마다 가을 정도 되면은 뭐 조정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네네. 그래서 여름까지는 좀 대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매 연마다 그랬듯이 가을에는 조금 지켜보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여름이 정말 덥다고 네. 하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처럼 비트코인도 가격이 네. 잘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주요 일정이 목요일에 몰려 있는데요. 목요일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고 6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고용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요. 올 상반기가 잘 마무리됐고 지금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초에 미국의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공개되는 FOMC 회의록은 지난 6월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준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연준이 잠깐 금리를 동결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이렇게 금리 동결한 이후에 계속 이런 스탠스를 이어나갈지,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 있기에 6월 FOMC 회의록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비트코인 7월 첫째 주 하반기 전망 시작합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봉 마감은 도지 형태로 마감이 됐고요. 양봉 마감 됐습니다. 뭐 이렇게 도지가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 마감 이후에 조정 주지 않고 지금 먼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저도 추가 상승 관점을 조금 더 비중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항대를 돌파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면은 지금 일봉 이평선도 계속해서 상향 추세를 전체적으로 다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번에 기간적으로 박스권 행보를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음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한 수렴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지금 상방 이탈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박스권 상방 이탈이 나오기 전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려면은 적어도 이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나와야겠죠. 그게 이제 31,800달러 정도가 여유있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작도한 거를 보면은 위에 이 31,800달러 정도 이쯤에 이제 저항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저항대를 돌파를 확실하게 해줘야만이 RSI도 보면은 과매수 저항에 뚜렷하게 확정 진입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MACD 같은 경우도 다시 꺾여 올려가는 그런 상향 추세가 계속 유지돼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약간 조금 애매하냐면은 지금 4시간봉 기준으로 상승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좀 약간 좀 힘이 딸리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는 해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상방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어제부터 상승이 시도가 됐는데 새벽 동안 계속해서 밀어 올렸어야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지금 4시간 봉에서 망치 캔들이 하나 떴죠. 음봉 캔들이 하나 떴는데 이거는 그만큼 저항을 돌파하는 힘이 좀 많이 딸린다. 그거를 또 이제 근거를 댈 수 있다면은 RSI 과매수에 진입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과매수 저항에 딱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뭐 상방 이탈을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자리에서 뭐 돌파 매수를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 자리에서 횡보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이 횡보하는 기간에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긴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알트코인들을 매매해야 되는 시점, 활용할 만한 시점은 좀 언제이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정리하고 비트코인 비중을 늘려야 될 시점이 언제인지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이제 참고하려면 도미넌스를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50%를 넘겼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간 낮아지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약간 증가를 하면서 시총이 가벼운 알트 종목들이나 메이저 종목들이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들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시점은 비트코인이 강하게 추세를 분출할 때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추세를 분출하고 일정한 저항대에 도달을 하고 나서 횡보 또는 이제 다음 방향성을 위한 수렴 추세를 준비할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럼 횡보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뭐 시총이 가벼운 알트들이나 아니면 뭐 메이저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전략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난주에 음봉으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양봉으로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박스권 횡보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잖아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변동이 없었는데 도미넌스는 낮아졌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반대로 다시 비트코인이 박스권에서 상방 이탈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다시 또 추세를 뽑아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실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상승 시도는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 그렇게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시 또 위축되는 모습으로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알트코인들이 매매할 때 시점과 그 다음 비트코인 비중을 늘려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낮추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비트코인 올 하반기, 중장기 전망에 네.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반기에 잘 마무리됐고 이제 네. 중장기 전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지금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29,500달러가 이탈되면 안 된다. 네, 네. 지난주에 SEC 악재가 하나 좀 약간 좀 악재 같은 게 하나 나왔잖아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네. ETF 승인을 거절했죠, SEC가. 네, 약간 내용이 조금 이제 포괄성이 부족하다, 명확성이랑. 근데 결국에 그거는 거래소 명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네, 그게 이제 그냥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거라서 지금 다시 회사들이 뭐 코인베이스 거래소 명시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는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29,500달러까지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강하게 또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29,500달러는 이제 반드시 이탈되면 안 된다. 그래서 29,500달러 이탈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반기 뷰를 보면은 지금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그동안 굉장히 추세를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어요. 컵앤핸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네. 패턴인데 지금 딱 보시면은 딱 그냥 컵같이 생겼죠. 네. 지금 이 컵앤핸들의 정석은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딱 이 상승분의 38.2%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이번 컵앤핸들 패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딱 여기가 이제 돌파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네. 지금 자리에서 여기에 돌파가 강하게 나온다. 거래량 동반해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한 45,000. 45,000? 네, 45,000달러. 그냥 패턴 값이에요. 네. 시원합니다. 네. 네. 패턴 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컵앤핸들 수치상으로 봤을 때 45,000, 46,000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다만 여기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 강하게 추세를 분출을 해야 된다. 강하게. 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좀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약간 이제 우상향 횡보하듯이 막 좀 점진적으로 막 힘없이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시기면은 네. 좀 약간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한 번 더 주의를 해야 이렇게 된다는 건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네. 원래 이렇게 패턴 만들고 나서는 네. 강하게 그냥 쏴야 돼요. 보통 컵앤핸들 패턴
목표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네. 지금 시점에서 강하게 이제 추세를 빵 터쳐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31,800달러가 저항이라 했잖아요. 네. 거기 돌파하는 순간 거의 한 35,000, 36,000까지 그냥 쏴야 돼요. 그러면 승대님 말씀에 따르면 31,000 아까 얼마요? 800. 31,8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네. 비트를 빨리 사야겠네요. 원래 이 패턴 그 추세대로라면은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사실 뭐 25,000, 26,000에서 3만 달러까지 한 2일, 3일 만에 올랐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쏴야 돼요. 31,800 돌파했을 때 35,000, 36,000까지 일주일 내로 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가지 못하면 그렇게 가지 못하고 뭐 막 네. 또 32,000 갔다가 뭐 저항받고 한 며칠 횡보하고 네. 이러면은 네. 사실 이 커벤앤들 목표가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좀 횡보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아. 단숨에 뭐 강하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그냥 35,000, 36,000 돌파해버린다? 이러면은 목표값을 더 높일 수 있다. 이 커벤앤들 관점대로. 이게 참 그래도 올 하반기가 네. 승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물론 블랙록이 신청한 건 거절이 됐지만 네. 다른 운용사들이 그럼 이것만 고쳐서 우리 다시 신청하겠다 네. 이러면서 지금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반기에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고 네. 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반감기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모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두 번째 뷰가 로그 차트로 봤을 때도 이 하락세기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하락세기 만들었고 여기서 이탈하고 지지를 딱 깔끔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락세기 상방 이탈하고 리테스트까지 확실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200일선하고 30일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다시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밀어 올려준다면은 사실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이것도 이제 뭐 딱 기술적 반등 최대 수치인 38,000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대체적으로 이제 중장기 뷰가 정말 정석대로 강하게 흘러갔을 때는 4만 달러 이상은 좀 볼 수 있다. 네. 기부모를 일으키만. 네. 네. 하지만 저희가 늘 당부 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공유 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지 지금 비트 사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라는 점 당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29,500달러라는 그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그 기준선을 활용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 뷰가 막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승대님 말씀은 29,500달러를 지키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분석이 사실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다. 그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7월 첫째 주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기분 좋은 하반기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센터 도예리 기자, AM 송승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